이제 5번째, 허락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허락의 의미를 포함하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동명사 ing꿀이 나오는 거죠. 우리말 뜻은 동사 시점에 ing 하는 걸 허락한다는 얘기인데 조심할 게 있겠죠. 봐봐요. 허락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동작이 그 전까지는 진행을 못했겠죠. 허락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허락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작이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분히 이것도 미래지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사들은 말입니다. 먼저 동사부터 보죠. allow, permit, allow, permit인데요. 이런 동사들은 오형식 기억나십니까? 목적어랑 목적 보호 형태로 존재했었죠? 바로 그런 형태로 쓰이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 의미니까 당연히 부정사가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 can't allow, permit you to smoke. 자, 기본적으로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대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누구에게 허락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뭐를 하도록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첫 번째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온 you겠죠. 두 번째 뭐뭐 하도록 허락하는 게 바로 뒤에 있는 to 부정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허락한다는 시점 이전까지는 담배를 못 폈는데 허락하니까 이젠 담배를 필 수 있겠죠. 담배 좋지도 않은데 자꾸 예문 나오는군요. 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예문을 만들 거 그랬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나는 주어겠죠. 허락할 수 없다군요. 그렇죠?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안 좋죠.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자, 타동사를 허락할 수 없다. 누가 뭐 하는 걸? 네가 목적어고 목적보호로 to 부정사가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는 네가 담배 피우는 걸 허락할 수 없답니다. 자,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기본적인 목적 보호가 있는 오형식인데요. 네가 담배 피우는 거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허락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본동사니까 본동사 시점 이전에 담배를 피웠습니까? 아니겠죠. 허락할 수 없다. 허락한다는 시점 이후에 피우는 거니까 미래지향적 뭐가 쓰입니까? to 부정사가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이때 네가 담배 피우는 것이라고 할 때 담배 피우는 게 to smoke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to smoke에서 질문입니다. 담배를 핀다는 건 누가 피우는 걸까요? 내가 피우는 겁니까? 아니죠. 네가 피우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to smoke 앞에 의미상 주어를 바로 붙이면 되죠. 부정사의 의미상조는 목적격인데 you는 주격과 목적격 똑같으니까 그냥 you 쓴 겁니다. 따라서 이때 네가 담배 피우는 것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정사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형태입니다. 바로 부정사와 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겠죠. 의미상 주어가 때로는 for라든가 때로는 of가 앞에 붙는 경우도 있죠. 그 뒤에 목적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때는 간단합니다. 목적격을 쓰고 싶은데 앞에 타동사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목적격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처럼 타동사가 바로 나왔죠. 이렇게 타동사가 나왔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앞에 타동사가 없을 때는 전치사 for라든가 of가 들어가겠죠.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요. 부정사와 동명사 의미상 주어 파트 다시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건 동명사 아닙니까? 이건 동명사가 아니잖아요. 동명사가 바로 어디에? 바로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때 지금처럼 목적어 목적보 형태가 아니라 바로 동명사로 즉 you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동작만 말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뭘 쓴다? 바로 ing 동명사를 씁니다. 뭐라고? 그냥 smoking이라고. 따라서 I can't allow smoking 하면 되는데 이때 그냥 smoking 하면은요. 누가 담배 피는 겁니까? 일반인들이겠죠. 누구든지 간에 나는 담배 피는 걸 허락할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문맥상 뭐 선생님이 혼내는 거라면 학생들 전체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굳이 누가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의미상 주어를 밝히고 싶을 때는요. 동명사도 마찬가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자, 아래쪽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I can't allow, permit your smoking. 감 잡습니까? 마찬가지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뭐를? 너의 흡연을. 이런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때 너의 흡연이라고 셈이 필기한 이유는요. 담배 피우는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때는 말입니다. 거의 완전 명사화돼서 흡연이라고 하는 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동명사가 부정사와는 다르게 완전 명사화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데 동명사를 쓴 거는요. 그냥 완전 명사화된 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형식이겠죠. 자, 너의 흡연을 허락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 허락한다는 동사를 기준으로 볼 때 흡연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미래지향적입니다. 아직 안 피운 거죠. 그래서 혹 이거를 to 부정사를 쓰는 게 옳지 않겠는가 착각할지 모르는데요. 지금처럼 목적어 목적 보호일 땐 to 부정사가 가능하지만 바로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절대 부정사가 안 된다는 거. 뭐만 됩니까? ing 동명사만 된다는 걸 조심하셔야겠죠.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에 you were smoking 보이죠? 즉 너의 흡연, 너의 담배 피움이라고 할 때 이 너의라고 하는 게 바로 동명사의 뭡니까?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명사의 완전 명사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이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 원칙이나 문법적으로는 오늘날 구어체에서는요. 지금처럼 타동사 뒤에 바로 목적격 쓰는 습관 때문에 you라고 하는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면 꼭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you가 목적어고 smoking이라고 하는 게 목적 보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you smoking 묶어서 너의 흡연이라고 하는 동명사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R을 빼고 you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목적격을 쓴 거다.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가 아니다. 이거는 목적어 목적 보호 형태를 보면 안 되고 이게 전체가 목적어인데 의미상 이렇게 따지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실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원어민들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건 you는 목적격 보호, 목적어고 무슨 목적격 보호 따지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냥 내뱉는 거죠. 따라서 그냥 이렇게 굳이 문법적으로 이게 목적어냐 아니면 이게 목적격 보호냐 이때 you를 하면은 이건 목적어냐 혹시? 이게 목적 보호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패턴 그냥 you're smoking이라든가 you to smoke라든가 또는 you smoking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냥 이런 패턴처럼 몸에 익히는 게 언어적 습관으로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깊이 따져드는 건 오히려 문법 공부 아니 언어 공부에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파고듦은 자칫 파멸을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지나친 과장이군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조심 말했죠. 문맥상 허락한 순간부터 가능해지는 동작이니까 to 부정사가 올 것 같은데 목적 보호는 가능하지만 목적어 자리에 바로 to 부정사가 오지는 않는다까지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넘어가서 6번째로 가죠. 갑니다.